오늘은 코인과 퓨처스를 처음 만지시는 분도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손이 먼저 움직이게끔 핵심 5가지를 한 번에 머리에 꽂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가지는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퍼즐이 안 맞듯이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으로 이어지려 규정해 놨습니다. 첫 번째는 초보도 그대로 복사해서 실행할 수 있는 쉬운 코인 거래 따라 하는 방법입니다. 화면 켜는 순간부터 주문 넣는 감각까지 자연스럽게 잡아드릴게요.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한동안 떠들썩했던 300만원으로 1억 8천만원을 만들었다고 화제가 된 중학생 단타 방식의 뼈대만 뽑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단타 하실수록 더 중요해지는 거래 수수료를 최대한 할인받는 꿀팁입니다. 수수료는 조용히 새는 물이라서 막는 법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 하루 50만원씩 매일 꾸준히 수익을 노리는 단타 방법입니다. 예언이 아니라 정리로 승률을 올리는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에서 내 돈을 입금하지 않고도 가입 이벤트로 $100를 받고 코인 거래를 시작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 문턱을 확 낮춰드릴게요. 참고로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 받고 가입하는 방법 링크를 전부 모아놨습니다. 영상 보시고 꼭 고정 댓글도 확인해주세요. 처음 이벤트로 받은 $100로 단숨에 1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돈 없이 거래를 연습해볼 수 있고 레버리지로 방향을 잘 맞추면 몇백만원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왜 코인이냐를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복잡한 말 대신 숫자만 보면 머리가 알아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만약 10년 전, 그러니까 2016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각각 1000만원을 넣었다면 지금 그 1000만원은 얼마가 되었을까요?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보다 약 2.66배 올랐으니 2016년에 1000만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넣었다면 지금은 대략 2260만원쯤 됩니다. 2016년에 1000만원으로 금을 사뒀다면 약 233.5g을 들고 있었을 거고요. 2026년 기준으로 대략 5160만원 정도 가치가 됩니다. 2016년에 1000만원어치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를 보유했다고 잡으면 2026년에는 약 2400만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100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요, 2026년에는 약 26억원 이상이 되는 말 그대로 스케일이 다른 수익률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결론이 분명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을 아예 안 한다는 선택이 얼마나 손해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게다가 코인은 오를 때만 돈 버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르면 롱으로 먹고 내리면 숏으로도 먹을 수 있어서 방향만 맞추면 기회가 양쪽에 있습니다.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까지 생각하면 투자처로서 이만한 무대가 또 있나 싶을 정도로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해외 코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라는 도구가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원으로 레버리지를 쓰면 10배, 즉 5천만원 규모처럼 운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작은 돈으로도 크게 움직이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30억 이상의 자금으로 투자하시는 분은 레버리지가 굳이 필요 없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작은 규모로 시작하니 레버리지 없이 큰 수익을 내긴 사실상 너무 빡빡합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건 어느 거래소를 고르느냐입니다. 거래 실력보다 먼저 거래소 선택이 결과를 흔들어 버립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는 분위기입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라 구조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를 막아둔 반면 해외 거래소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이 있어 50만원으로도 5천만원까지 베팅이 가능하니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같은 매매를 해도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 수수료가 더 저렴한 경우가 많아서 단타할수록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세금이 없고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니 체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도 고정 댓글에 적어놨습니다. 놓치지 말고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이제 수수료가 얼마나 무서운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거래소들의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가정해볼게요. 1000만원으로 단타를 친다고 생각하시고 20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하면 1회 거래에서 수수료가 22만원입니다. 한번 사고 파는 순간부터 이미 돈이 빠져나갑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수수료가 220만원입니다. 이 정도면 놀라실 겁니다. 수수료가 칼처럼 계좌를 썰어버리니 실력으로만 이기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쓰셔야 합니다. 단타는 수수료와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이제 A 거래소와 대형 거래소 4개를 5가지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수료, 사용 편의성, 한국어 지원, 레버리지 배수, 원화 입출금 가능 여부입니다. 먼저 거래 수수료입니다. A 거래소는 0.01%, 바이비트는 0.02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로 정리됩니다. 한국어 지원은 차이가 큽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바이비트는 불가능하며 비트겟도 불가능하고 바이낸스도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는 125배입니다. 배수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원화 입출금은 A 거래소는 가능하고 바이비트는 불가능하며 비트겟도 불가능하고 바이낸스도 불가능하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편의성이 달라집니다. A 거래소가 어디냐는 질문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뒀습니다. 지금은 흐름만 따라오시고 끝나고 고정 댓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실전,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커서 타이밍이 승패를 갈라요.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 보고 매수해서 상승에 베팅하는 겁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 보고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롱을 잡을 때 첫 번째로 보는 건 차트의 상승 추세입니다. 고점이 점점점 높아지고 저점도 같이 올라가며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 보이면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하면 흔히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고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합니다. 이런 신호가 겹치면 롱 근거가 단단해집니다. 거래량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까지 늘면 시장 신뢰가 붙었다는 신호일 수 있고 상승이 더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줘서 롱 진입에 도움이 됩니다. 뉴스도 발빠르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이슈는 가격을 위로 끌어올릴 수 있어 롱 쪽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숏은 반대로 하락이 예상될 때 들어갑니다. 차트가 하락 추세이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며 힘없이 밀리면 숏 포지션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하고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숏 근거가 더 선명해집니다. 또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면 상승 힘이 약해졌다는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곧 하락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숏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의 불씨가 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가격을 누를 수 있어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보조 지표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를 많이 쓰고 이걸로 과열과 침체, 변동성과 흐름을 더 또렷하게 봅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 줄 숫자인데도 심리를 꽤 정확히 비춰줍니다. 맥디나 볼린저 밴드는 추세의 힘과 변동성 범위를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도구들을 함께 보면 지금이 롱이냐 숏이냐를 감이 아니라 근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겹칠 때 잡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겹칠 때 잡는 겁니다. 한 가지만 믿지 말고 두세 개가 같은 말을 할 때 들어가세요.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 이벤트, 그리고 거래소 정보까지 정리해뒀으니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초보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코인 퓨처스 영상 꾸준히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